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6월 선거에서 이 예비선거를 누가 통과하냐에 따라서 본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맞붙게 되는데, 물론 한국에서도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라는 공간, 시간적 상황 속에서 늘 일어난 일들이 혼란입니다. 이 누구 말이 옳은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선거 때마다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누구의 흑선전을 해도 괜찮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언젠가 민주주의는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우린 그 부분들을 짚어봐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집단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집단의 관리와 나아갈 길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역할이 발생했습니다. 초기 집단의 규모가 소규모였을 때는 경험이 많은 아버지와 같은 연장자가 주로 그 집단을 이끌었죠. 지금도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곳에서는 이렇게 부족장들이 그 사회를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 단위를 넘어 국가의 단위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이해 관계로 인해서 집단을 관리하고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력을 가진 자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기면 나라를 세우고 대대손손 자신의 왕국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예가 삼국지죠. 삼국지를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힘을 뭉친 사람들이 한 명의 지도자 아래 끊임없이 전쟁을 하였죠. 우리는 아주 재미있게 삼국지를 읽고 하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백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을 것인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소규모 인구의 섬으로 고립된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특별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그 중에서도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제비 뽑기에 가까운 투표 방식으로 정치인들과 관리들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분점하기 싫어하는 귀족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여러 차례 봉기를 일으켰고 마침내 18세 이상의 모든 남성 시민들이 참정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도한 클레이 테네스는 아테네의 권력은 민중, 데모스, 민중의 권력, 크라토스, 바로 민중의 권력이어야 한다면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 디마크러시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 주도권을 잃은 귀족파는 경쟁 관계에 있던 스파르타와 연합해서 민주정치를 뒤엎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또 스파르타가 물러가면 귀족파에 대항해서 민중파가 또 권력을 잡고, 그러면서 귀족파와 민중파는 엎치락 뒤치락 권력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쇠락하였고 어느 순간 옆 나라에 있던 마케도니아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침략하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부 분쟁이 있게 될 경우 바로 절대 왕권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면서 무너지는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의 원료도 사실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가 몰락하고 현대 민주주의의 원료인 미국이 나타나기까지 2114년 동안 민중의 권력, 민주주의는 인류 사회에서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왕정과 독재 권력을 타도하고
미국식 의회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민주주의를 세우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과정에서 민심이 심각하게 분열이 되고 문명의 이익으로 생각했던 소셜미디어, 우리가 이해하는 SNS, 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도 도편추방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었는데 도자기 파편에 특정인의 이름을 써서 아테네에서 추방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용이 되면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 방식과 결과에 대한 불인정,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아닌 수많은 가짜 정보들이 여론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할 유권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그 후보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보다는 자기가 속한 집단과 진영의 이익을 얼마나 보장해 줄 것인가 라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제도만 세우면 민주주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민족이나 나라의 전체의 이익과 미래보다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다른 집단의 이익을 훼손하고 결국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의 미래를 파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정보와 방법,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기에 선출직에 쉽게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욕심이 아니라 전체를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적인 인성, 도덕, 철학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철학 교육이 없는 지식과 돈은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선동하는 괴물을 만들고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킬 그 어떤 인성교육도 윤리교육도 철학교육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이유가 아닐까요? 조선 왕조 500년 이상 이어졌죠. 그 조선은 유학에 기초해서 어떤 철학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몇 안 되는 나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념이 철학이었고 또 그 철학이 만들어내는 여러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들, 특히 군신주의,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설정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을 아주 촘촘하게 거물적으로 엮으면서 논리를 만들어 놓고 어떤 규범과 규율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 500년은 상당히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중원 대륙에 일어났던 수많은 왕국들은 200년을 채 넘기지 못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뭐냐? 처음에 힘으로는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 규범, 그야말로 그 나라의 이념, 철학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민주주의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라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도덕 규범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지도를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국민들과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른으로서 아니면 청년으로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규율과 어떤 민주주의의 도덕적 이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주의를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선거철이라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온통 사회의 옳고 그름들을 흐리고 또 상대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위해서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가짜 뉴스들을 생산하고 이것을 퍼나르는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반목하게 하고 분열이 되게끔 하고 정말 애써서 만든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하루아침에 붕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늘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혼란스러운 나라들이 후진국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진국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선진국들의 위기가 세계 전체의 민주주의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유권자로서 과연 누가 이 사회에 올바른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고민하고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권자 등록 안 하셨죠?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셨으면 이번에 누가 나오는지 그 후보들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오래오래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더욱더 강하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